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절대값 나오면 우리는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고 0점 분리법을 통해서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 했지. 그렇지? 0점 분리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64번을 봤더니 604번이야.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봐 그냥. 그것만 살고 넘어갈 거야. fx가 식이 주어졌는데 부등식이 절대값이 포함된 식입니다. 그럼 왼쪽 식에 대한 너희들이 혹시라도 이 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좀 사용하면 돼. 나는 왼쪽 그래프를 보는 순간 나는 왼쪽 그래프가 뭔지 알겠다. 그럼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일단은 왼쪽 식이 절대값 때문에 불편하게 보이는 거니까 어째? fx가 양수하고 음수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이게 0점 분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양수면 그대로 나와가지고 fx가 이렇게 되는 건데 주의사항은 어디만 그릴 거냐면 양수만 그릴 거야. 그럼 여기서 범위를 구해가지고 그 범위만 구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예? 그 범위만. fx가 양수만 요렇게 되는 놈을 찾겠다 이 말이겠죠. 음수이면 어떻게 돼? 이 범위 내에서는 요 놈을 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뭘 이용해? fx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아까 그 문제로 똑같이 되겠지. 여기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다음 절대값을 다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0점 분리법에 대한 내용은 모든 문제 절대값의 기본 논리는 0점 분리법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0점 분리법을 사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내용이 그 외적인 내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복잡한 문제들은 0점 분리법을 사용하고 그래프 해석도 사용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 됐나요? 정의가 우리는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절대값은 양수입니다. 절대값은 뭐라고? 양수의 두 번째로 절대값은 x보다 무조건 큽니다. 절대값 x는 x보다 무조건 커. 당연한 말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이지. 근데 무조건인데 어떨 때는 크고 어떨 때는 같냐?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내용이라 해서 이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말하고 있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은 대부분 뭐 크거나 같다의 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크다도 있어요.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우리는 어떨 때 같냐를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같다가 쉽겠어? 크다가 쉽겠어? 같다가 쉽겠지. 그럼 같은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되겠지. 어떨 때 같아? x가 양수이면 같겠고 0이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x가 양수이면 같겠고 0이면 같네. 그러면 어떨 때 이쪽이 크겠어? x가 음수이면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그럼 문제는 어떤 게 나오겠어? 위에 것이 나오겠어? 아래 것이 나오겠어? 아래 것이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절대값 x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뜻은 뭐라고? x는 음수다 이거라고. 되니? 해석되니? 절대값 x가 x보다 크다는 말은 뭐라고? x가 뭐라고? x가 음수이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앞으로 많이 보는 아주 기본 폼입니다. 아주 기본 폼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우리한테 보이는 문제는 뭐 이 정도 문제가 보여. 2차 방정식에서 두근에 대한 얘기가 절대값이 너무 더 크다. 뭐라고? 바로 보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라고. 쉽게 보여야 돼. 쉽게.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a-b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a랑
B 사이의 거리 이렇게 판단할 거야. 절대값 A-B는 뭐라고? A, B 사이의 거리 수직선에서 거리 두 점의 거리면 누가 큰지 모르면 절대값 붙이면 되고 큰지 알면 우리는 고놈에서 고놈 빼면 될 거야. 큰 놈이 작은 놈 빼면 될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정의적인 문제는 당연히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냐면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습니다. 부등식에서 요놈이 요놈보다 커요. 부등식에서 요놈이 요놈보다 커요. 두 상수 A, B가 있는데 A, B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B가 더 크다고 나왔어요. 됐지?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선택을 해야겠지. 첫 번째 정의가 있었고 0점 분리법이 있었고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의로 푸는 게 제일 편하고 빨라. 편하고 빨라. 그렇지? 문제는 빠르기는 하는데 편하긴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빠르긴 하는데 안 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쓸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어떨 때는 그렇게 쓸 수 있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얘의 해석은 뭐야? A랑 X의 거리 이런 뜻이잖아. 종이로 보면 얘는 뭐의 거리? X랑 B랑 거리. 이쪽이 크다고 했지? 자, 크다가 어려우면 뭘로 풀어? 같다로 일단 풀어. 같다는 말은 뭐야? X랑 A의 거리랑 X랑 B와 거리가 같다. 뭔 소리지? 뭔 소리야? 연아야, 뭔 소리야? 중점이란 소리잖아, 중점. 그러면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중점도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 중점을 기준으로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이 있을 거고 부등식이니까 얘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런 내용이잖아. 요놈 B까지의 거리가 더 크다고 했지.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야 커지냐 오른쪽으로 가야 얘가 더 커지냐 이 말이잖아. 뭐 여기 왼쪽이다 이 말이잖아. 끝났잖아. 보자마자 아 XA 거리 XB의 거리 아 이렇게 되는구나. 끝. 이런 풀이가 정의를 이용한 풀이라는 거야. 됐니? 얘도 작다지 작다. 작다. 얘는 우리는 바로 뭐부터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돼서 뭐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안 틀려. 얘도 안 틀리겠지? 얘는 자 이거부터 가볼까요? 자 여기 더 쉬워. 해보자. 뭐 똑같습니다. 똑같아. 잘 봐. 얘는 뭐라 했어? x랑 마이너스 1과의 거리야. 조심해. x랑 마이너스 1과의 거리. 얘는 x와 3, 4의 거리를 더하라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그 x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거리값이 달라지겠죠. 거리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거리의 뭐라고? 합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x를 찍는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가 있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더하기 이거가 좌변이잖아. 기억해? 여기에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가 좌변이지. 여기에 있으면 뭐야? 이거 더하기 이것이 좌변이잖아. 그러겠지? 근데 어디가 더 제일 작은 값을 갖고 있어? 가운데 쪽이 더 작은 값을 갖고 있겠지.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얼마야? 4. 그러면 K는 4보다 더. 얘는 4보다 더 크잖아. 얘가 4보다 크니까 K는 어째야 돼? 4보다 더 큰 값이면 말이 되는 게 있을 거고 작은 놈이면 말이 되는 게 없을 거 아니야. 해가 존재하도록 했으니까 K는 4보다 더 커야 됩니다. 등호 작업해야겠지. 4가 되면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되겠지. 등호가 있으니까. 그때 X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야? 여기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아, 이거 더하기 이거냐, 이거 더하기 이거냐. 똑같잖아. 다시 말해서 여기 다 된다 이 말이야. 됐니? 다시 말해서 이때 K는 얼마고 4보다 더 째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K가 4가 되는 순간 어쩐다고? K가 4가 되는 순간은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대한 내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심플한 단순한 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정의를 이용해서 쉽게 풀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그 문제는 스텝 1 문제이긴 한데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조금 더 해석이 더 있어. 아까 그 문제 더 쉬웠걸? 얘는 어떻게 돼? 이제 얘는 x랑 마이너스 1과의 거리고 x랑 2와의 거리야. 그럼 뭘 그리라고? 수직선. 절대값 나오면 수직선 일단 그리라고. 정의로 풀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야. 그럼 x가 요 사이에 있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고. 근데 9보다 작다 있지. 그럼 돼 안 돼? 돼요. 여기 안에 돼. 답 한 몇 개 찾았어요? 이거 보면 찾았어요? 그리고 얘가 좀 더 왼쪽으로 하면 더 값이 커지겠지. 커지겠는데 9보다 작다 있으니까 우린 경계값 9를 찾습니다. 9 찾아.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 거리는 3이 나왔지. 그럼 여기 얼마면 되겠다? 3이 되면 되겠다.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얘를 식으로 적어라 하면은 얘를 x라 줬고 이 거리를 뭐라 놔? a라 놓고 얘가 뭐가 돼? a 플러스 3이라 하면 식 적는 거라고 이게. 됐니? 알겠어요? 그러면 a 더하기 3이 뭐가 돼야 돼? 9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a는 3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a는 3보다 작다. 됐지? 그래서 x의 위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네. 대칭적으로 이쪽은 얼마가 된다? 몇 칸이야? 3칸이니까 5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는데 등호는 등호가 발생하면 딱 9가 되는 거지. 없다. 이 문제가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네. 됐어요? 자, 요놈은 요놈 빼고 요놈만 풀면 자, 요놈만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놈만 풀면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5잖아.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가 5가 있어. 그러니까 5까지 거리가 더 멀어야 돼. 그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디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 되겠지. 왼쪽으로 가야 더 크지. 여기는 얼마고? 1이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일단 하나 해다. 공통법이니까 여기 100%는 아니잖아 아직은. 됐어요? 하나 덜 풀었어. 덜 풀었지? 그러면 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하나는 풀고 하나는 못 풀었다. 알겠나요?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다 이거지 이제. 정의로 안 된다 하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다. 그다음 0점 분리법을 이용해서 풀 거다 이거죠. 단순 문제가 안 보이네. 좋습니다. 자,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떤 것만 선생님이 풀고 있냐면 절대값 a-b만 푼 거야. 뭐만 풀었다고? 절대값 a-b. 그 중에서도 특히 x만 푼 거야. 2x를 푼 게 아니라 x만 푼 거야. x, 2x는 다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단순 문제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내용이 된 겁니다.
까지 되죠? 정의를 풀었고 영점 분리법은 설명했으니까 세 번째 뭘로 갈 거야? 이제 그래프를 갈 거야. 그래프. 그럼 우리는 절대값 문제를 보는 순간 어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까 그래프 해석은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우리는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우리는 어떻게 돼?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첫 번째 식입니다. 절대값 x. 절대값의 하나짜리입니다. 절대값의 하나짜리. 절대값의 하나짜리는 우리는 V자 모양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읽으면 돼. 포인트. 선생님 P로 많이 써요. 포인트 0,0이고요. 0,0에서 꺾이는 V자 모양이라고 말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뭐까지 말하면 돼? 절대값 벗기면 1이잖아요. 기울기가 하나는 1이야. 하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다. 대칭적으로 나올 거니까 해석됐지? 그럼 뭐만 우리는 판단할 거야? 포인트 말하고 기울기 말하면 끝. 됐니?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야? 이동을 시킬 거야.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 포인트 2,1 보이고 V자 기울기 얼마? 1. 뭐라고? 2하고 마이너스 1. 1만 보면 꺾어 올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2,1에서 V자 이렇게만 읽을 거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돼? 포인트 2분의 3,3 V자 모양 반대는 3 모양이야. 3 모양 요 기울기는 얼마? 2다고 그냥 2 마이너스 2. 절대값 2 하나고 하나는 V자 3 모양이고 이렇게 3 모양이고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하나짜리 해석했어? 하나짜리는 아주 쉽게 보여야 돼. 그래서 뭐만 치자면 포인트만 찾으면 그 게임 끝나는 거야. 쉽게 보여야 된다고. 쉽게 보여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자, 두 번째. 절대값이 2개짜리. 수로 넣어볼게요. 두 개짜리는 두 가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두 개짜리 플러스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개수가 같을 때만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개수가 다르면 달라져요. 됐어요? 자, 개수가 같으면 얘는 것은 증명을 할 때 이제 계산할 때 0점 분리법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보다 클 때 세 가지 나눠서 풀 거야. 그래서 증명을 해봤더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가 1이고 플러스 2는 정확하게 대칭 모양이 나오겠다 이거야. 정확하게 대칭 모양이 나올 거고 V자 형태를 띠고 있고요. V자 형태를 띠고 있고 이쪽의 기울기가 1, 2가 됩니다. 이 정도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여기가 얼마고 여가 마이너스 2이고 여가 1이야. 그 다음에 요놈의 기울기가 오른쪽 기울기 얼마라고? 2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좀 더 낫냐면 여기가 한 칸이면 여기가 한 칸이면 여가 두 칸. 요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됐어요? 그럼 이 문제를 그래프를 갖고 푼다고 하면 그래프 이 시각과 똑같네. 숫자가 다른가? 숫자가 좀 다른가?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다시 순서가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끊고 쓰는 거. 자, 원래는 자 머릿속에는 요게 맞아. 끊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끊고 이렇게 그리는 게 순서가 맞다고 해. 알겠어요? 근데 나는 그냥 그래프를 그냥 끊었다 이거지. 원래 끊고 그래프 그리는 게 맞다고 해. 알겠니? 2차 함수 너희들 그릴 때도 축을 그리고 2차 함수 그린 게 맞아. 근데 우리는 2차 함수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 축을 그린 거라고.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프를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다 얼마를 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쓰고 여기다 2를 써. 그리고 어쨌든 오른쪽에다 얼마다? 오른쪽 2가 돼서 얘가 한 칸이고 두 칸이다 표현을 하고 됐습니까? 이제부터 좌표 구하러 가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야? 어떤 놈을 집어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쉬운 수 마이너스 1이나 2 집어넣으면 돼요. 여가 3이 되겠죠.
3이 됐지? 네.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뭐야? 9잖아요. 9면 여가 몇 칸이야? 여가 몇 칸이야? 6칸이지. 여가 6칸이면 여가 몇 칸이겠어? 3칸. 여가 3칸이 되겠다 이거지. 여기가 3칸이 되겠다 이거지. 아까 우리가 정의로 풀었던 3칸의 위치가 나온 거야. 네. 그럼 해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기에 x값만 적겠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칸, 마이너스 4부터 2부터 3칸, 5까지가 되겠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됐니? 자, 우리는 이제 문제를 얘를 풀 때 이렇게 웬만하면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절대값 2개짜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풀 거야. 웬만하면 이렇게 풀 거야. 이해되신가요? 네. 정의로 풀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정의의 단조로움이 있어. 정의의 단조로움. 식이 내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정의 형태여야 되지. 왜냐면 식이 변형 되겠어? 변형 안 되겠어? 변형이 되겠지. 변형이 될 거라고. x만 있는 게 아니지. x, 2x도 있겠지. 그러면 자, 얘는 기본적으로 대칭인데 이제는 요놈이 변형돼 가지고 요놈이 뭐 2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되니? 네. 그럼 얘는 뭐야? 비대칭이다. 비대칭이니까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를 끊고 가는 거야. 끊고 얼마에서 끊어졌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끊겼고 2에서 끊겼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쪽은 3이야. 네. 이쪽은 마이너스 3이야. 요점 위치는 몰라. 위치 몰라. 높낮이는 몰라. 됐어요? 하지만 이 1이면 요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네. 됐니? 넣어봐서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러면 계산한 방법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7 2분의 7 기억해. 여기다 2 여기다 2 7 네. 그러겠지. 2분의 7이니까 여가 아래쪽에 있고 여가 위쪽에 있네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그리면 된다. 대신 기울기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야. 3 마이너스 3 기울기 가운데는 1. 그 다음에 좌표 여가 2,7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7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네. 됐니? 여기 기본 틀이야. 자, 3개짜리도 똑같습니다. 3개짜리 이상은 개수가 달라지는 형태보다는 개수가 같은 형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복잡해지니까 좀 더 단순화시킨 거야. 맞지? 몇 번 끊어져? 한 번, 두 번, 세 번 끊어져. 그리고 정확하게 대칭. 간격이 대칭이면 정확히 대칭이야. 간격이 비대칭이면 좀 덜어지면 비대칭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간격이 완벽하게 똑같으면 완벽하게 V자 비슷한 형태가 떨어질 거야. 난 여기 기울기는 얼마야? 3이고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린 좌표는 구할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자, 네 번째. y는 f 절대값 x. y는 f 절대값 x. 예시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있어요. 이게 fx야.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뀌었다고.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꾼 식이야. 네. 되니? 근데 우리가 제곱을 할 거면 절대값이 필요가 없긴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얘를 바로 그리자 이 말이야. 바로 그리자 이거야. 네. 우리는 어떤 걸 그린 다음에 y는 fx를 x가 0보다 큰 부분을 그립니다. 큰 부분을 그릴 거야. 그린 다음에 어째? 얘를 y축 대칭시킬 거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절대값 x가 되잖아. x에다 양수를 넣나 음수를 넣나 똑같은 양수 넣은 결과가 나와. 이 음수 넣을 필요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양수 쪽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그래프 느낌은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fx가 그럼 우리는 여기를 어떤만 그린다고? 어디만 그린다고? 양수점만 그려가지고 요놈을 대칭 쪽으로 그리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단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모양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식에서 중간에 이 글이 딱 이런 식이 나오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달려들어? x를 양수 음수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달려든다고. 그만큼 식을 보는 눈이 있어야 빨리 풀 거 아니야. 할 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안 보이네. 안 보여 보네. 자꾸 넘어가 버렸나 봐. 연립방정식 문제에서 하나 찾아주려고 했더니 한 문제도 안 보입니다. 연립방정식 문제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다 합시다. 다음 어떤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돼. 다음 그래프는 y는 절대값 fx입니다. 얘는 어떻게 그려? 얘는 어떻게 해? y는 fx로 얘는 너희들 잘 안 틀려. 얘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를 꺾어 올립니다. 되니? 이거는 너희들이 잘 알아. 뭐 번호는 6번째로 해줄게요. y는 fx-1 뭔 말이지? 얘를 fx를 -1 한 칸 내리고 한 칸 내린 그래프를 x축 아래를 꺾어 올리는 거야. 한 칸 내리고 x축 아래를 꺾어 올린다. 됐니? 네. 됐어? 잘 봐, 얘를 y는 fx를 y축 방향으로 말이 길어지네. 정확하게 쓰려니까 -1만큼 평행 이동하여 그래프를 한 칸 내렸다 라는 말이야. 그 말을 이렇게 표현될 거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나 하고 나서 한 후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다. 안 나오겠지. 안 나온단 말이 아니라 이 말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길게 생각할 필요 없어. 식을 보면서 바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한 칸 내려서 꺾어 올린다.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낫겠지. 알겠어요? 꺾어 올리는 거야. 대칭 이동이야. 대칭이 아니라 아까는 대칭 따로 새롭게 그리는 거고 얘는 꺾어서 올려버리는 겁니다. 얘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아요. 얘를 y는 fx를 y는 1 y는 f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y는 1이 있겠지. 그러지? y는 1이란 말은 아까는 한 칸 내렸다는 것이 x축이 되는 것이 내리지 않으면 y는 1이라는 선이 있어. y는 1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 후
y는 1이 x축이 된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방법은 어쩐다고? Y축 방향으로 한 칸 내렸습니다. 얘를 한 칸 내렸어. 됐어? 내린 후에 어쩐다고?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다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직선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지? 뭐 어려운 말은 한 칸 내려가지고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린다고 해. 요식 자체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는 얘는 y는 1. 요 정도 1이었나? 요 정도가 1이었나요? 요 정도? 요 정도? 너무 맞나? 비슷하겠지? 요 정도에? 요 정도에? 요를 y는 1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립니다. 얘를 어쩐다고? 꺾어 올려요. 꺾어 올리고 올린 후에 어쩐다고? y는 1, y는 1이 뭐가 된다고? 새로운 x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알겠니? 왜 오른쪽이 좀 편하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야 돼요. 왼쪽은 내리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내가 머릿속에서 틀어집니다. 새로운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잖아. 이해되니? 그리고 꺾어 올릴 건데 오른쪽 그림은 그냥 하나의 원래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꺾어 올려버리니까 훨씬 더 편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동은 여러 번 이동하는 것보다 한 번의 이동을 끝내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도형 중에 쉬운 도형을 이동시키면 편해. 어려운 도형보다는. 알겠나요? 그 중에 제일 쉬운 도형이라는 것은 직선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직선과 곡선을 똑같은 이동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이동시킨다고. 훨씬 더 쉬운 생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러면 유사한 식 하나만 더 적어주면 y는 절대값 fx-2로 바뀌어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는 의미가 없어. 그러겠지? 그러면 위처럼 해석하면 fx를 이만큼 내려가지고 꺾어 올렸다. 그린 다음에 이만큼 올렸다. 이래 되겠지. 그러잖아. 왼쪽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 줄로 해석하면 이만큼 내려서 x축 아래를 꺾어 올리고 이만큼 올렸다. 이 말이 되겠지. 두 번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y는 2로 꺾어 올려. 그럼 끝난 겁니다. 내리는 작업 안 했잖아. 그러겠지. 똑같은 말로 하면 y는 2로 꺾어 올리고 그게 x축이 된다겠지.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 두 칸 올렸잖아. 다시. 이해되니? 2로 꺾어 올리고 그래프를 두 칸 올렸잖아. 그 말인즉슨 그냥 꺾어 올리기만 하면 끝난다 이거지. y는 fx를 y는 이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리기만 하면 된다. 하면 끝난다고요. 요 식의 의미가. 알겠나요?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아까 우리가 풀다만 내용 중에 (568번이) 있었지? 자, 뭐가 해석이 안 되냐면 왼쪽이 해석이 안 됐어요. 요건 해석이 됐어. 요게 해석이 안 됐다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풀 거야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이 그래프 그려져 안 그려져? 쉽게 그려지지. 세개도 쉽게 그려져. 이러면 그냥 보는 순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면 바로 쓰고, 판단이 안 되면 세 개의 그림을 그릴 건데, 세 개의 그림을 비교하려면 좀 어지러운 건 사실입니다. 두 개는 쉽게 비교가 되는데 세 개는 좀 어지러워. 알겠니? 그래서 이게 따로 봐야 돼 원래는. 알겠지? 그러다 보면 보는 눈이 좋아지면 세 개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 놈을 해석했어. 하나 해결하고 가자. 요거 어디로 간다고? 왼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x는 얼마야? x는 1보다 작다가 나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요것만 해석하자 이거지. 요것만 그래프를 얼른 그려라 이거지.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3,0 지금 절대값 그래프 하나 그렸고요. 하나 그래프는 뭐야? x-1 뭐야? 이런 어이없는 내용이 나왔네. 얘는 마이너스 3,0 얘는 y는 x-1 무조건 크지? 이쪽은 전부 다니까 답은 요놈이 답이겠네. 좀 어이없게 나왔다고 지금 연립이 말도 안 되게 나왔어. 됐지? 뭐 가는 길에 A, B, C, C, B, A 뭐야? A, B, C 방정식에서 C, B, A 어떻게 된다고? 역수가 해가 됐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 했잖아. 역수가 2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4가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자, 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얘는 바깥범위잖아. 크다가 바깥범위는 양수 그래프, 음수 그래프. 양수 그래프에 바깥쪽이 크다니까 양수 그래프에 두 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얘는 A는 뭐고? A는 양수, C는 음수. 그럼 얘는 음수 그래프야. 음수 그래프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x축과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래서 크다의 범위가 되는 거라고. 그럼 이쪽이 해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바뀌었지? 끝값은 판단할 수 있지만 크다 작다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누가 73번 질문했는데 이 사람 질문은 이런 거야. 우리가 부등식이잖아. 이게 뭐라고? 부등식. 2차가 있는데 2차 부등식이라 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하면 k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2가 0보다 작냐 물어보면 첫 번째로 k가 0일 때와 k가 0이 아닐 때 나누어서 풀어야 되는데 0을 빼고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가 2차 부등식이라 말이 나오면 k는 0 빼놓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알겠니?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것이 문자로 등장하면 그게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라 이거지. 오른쪽도 마찬가지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라겠습니다. x에 대해서.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문자로 돼 있지. 그럼 m이 2일 때와 2가 아닐 때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와우 하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를 알겠다. 오른쪽 그래프를 알겠다. 그럼 쉽게 가야 된다고. 단 나는 좀 변형시키면 좀 더 쉽겠다 라는 생각하면 되겠지. 오른쪽 그래프가 좀 그래도 이 A의 위치가 여가 낫겠냐 이 정도 판단밖에 없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편하겠네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3, 1이니까 자, 일단 축을 그렸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축 잘 안 그리는 편인데 양쪽을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여가 1입니다.
1이야.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아, 완성을 시켜야겠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4죠? 4. 이 그래프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프는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겠다 이거지. 기울기가 2이고 여기가 4고. 됐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축이 얼마야? 2차 함수 축이 보였잖아. 축이 얼마야? 1이죠. 1. 축이 여기 있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여기에 축을 갖고 있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야. 그러면 이 축을 가지고 얘를 이 축을 가지고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이겠지. 그런데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요 상황이 되겠네요. 경계가. 다시 말해서 요식 구해가지고 접하는 상황 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지? 자, 부등식 요거는 뭐 너희들 안 푼 거니까 안 푼 건데 우리가 한번 빨리빨리 오늘 했던 내용이 여기까지니까 안 푼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몇 개 풀어줄 겁니다. 너희들이 부등식에서 일단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거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생각인데 우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2차 함수 형태 제일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가 일단 핵심적인 내용이야. 알겠나요? 근데 그 식이 2차가 나왔는지 아니면 절대값의 내용이 나왔는지 절대값 내용이 지금 많으니까 내 절대값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많이 한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쪽 함수가 뭐냐면 제목은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이 따로 있는 건 모르지만 어떤 책들은 부등식, 2차 부등식 따로 나왔고 알겠나요? 어떤 책들은 2차 부등식을 해갖고 그냥 1차 부등식도 나왔는데 1차 부등식은 질문할 게 없어. 1차 부등식은 질문할 게 없다고. 그래서 그 1차 부등식을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좀 더 어렵게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도 1차인데 절대값 씌워서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이 뭐 느낌 나오겠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K보다 작대요. K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를 말하고 있겠지. 여기에 있는 X값이 존재하고 뭐 이 상황이 맞네. 이때의 모든 x의 값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x의 값이 정수 x가 존재하고 모든 x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30 이하의 자연수 K를 구하라는 소리는 이 안에 정수들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합이 0이라는 말은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대칭적으로 가라 이런 뜻이겠네요. 생각할 수 있겠나요? 근데 여기 기울기하고 지금 여기 기울기는 같아. 그리고 여기 점은 기울기 달라. 그러면은 밸런스가 왼쪽하고 오른쪽 점이 딱딱 정수점이 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얘가 정수점이 여기 떨어지고 얘는 여기 떨어지면 이게 안 떨어질 수 있어. 그렇지? 뭔 이해됩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0이 되게끔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는 거야. 풀어볼까?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에요. 누가? x의 값이 0이 되도록 응? k 30까지 가야 되니까 그림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될 수도 있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4. 여기다가 1을 넣습니다. 2. 그러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2이고 얘가 4야. 30까지니까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붙여서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위로 많이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2이고 여기가 4야. 맞죠? 그래서 요놈이 K가 확실치는 않지만 어딘가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해가 지금 여기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만 찍을 거야 우리는? 정수에 대한 해만 얘기할 거니까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라 정수 점으로 문제를 풀 거야.
이 그래프를 배경으로 우리는 여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가 0, 여가 1 됐지? 그럼 세 개 합이 뭐가 돼? 0이 됐지? 그러면 K 하나 찾았어. K가 지금 뭐야? 자연수니까 지금 4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지금 X의 합이 0이 됐잖아 지금. X가 마이너스 1, 0, 1 됐잖아. 100%야 아니야? 아니죠. 왼쪽 점 안 찍었잖아. 왼쪽 점 안 찍었잖아 지금. 여기다 점을 안 찍었다고. 근데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야? 3이야. 3.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몇 칸 가? 3칸 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야? 2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지금 점을 찍을 때 몇 칸씩? 3칸 가면 점이 하나씩 나올 거야. 정수점이. 그러면 K 일단 무시하고 3칸 라인씩 나는 왼쪽에 있다만 그어야겠죠. 왼쪽에 있다만. 왼쪽에. 와우, 점이 엄청 많은 거니까 지금 다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우리는 어디다 그릴 거야? 왼쪽에 있다만 그릴 거라고. 됐니?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여기서부터 몇 칸씩? 3칸씩 가다가 점이 발생하는데 여기랑 여기랑 몇 칸 오차가 있어? 얘가 한 칸이니까 2칸 오차가 발생하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3칸 올라가면 하나, 3칸 올라가면 하나, 3칸 올라가면 하나 이렇게 점이 있다고. 왼쪽 점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점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K를 올릴 거야 이제. 됐니? 그러면 지금 누굴 기준으로 현재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쪽으로 들어가야 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합이 0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K가 얼마가 되면 4가 되면 합이 대칭 쪽으로 나왔습니다. 얘가 되면 비대칭이 되겠지. 왼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얘가 되면 대칭 쪽으로 되겠지. 오케이. 답은 이 오른쪽 점이 답이 되겠다. 이 오른쪽 점이 답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해석되니? 자, 이 해석 어떻게 했어? 그래프를 그려놓고 정수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X좌표, Y좌표를 잘 판단해갖고 문제를 푼 거라고. 너희 스스로 풀 때도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정확하게 풀려면 대충 풀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현재 나올 수 있는 K 값은 얼마부터? 4부터 몇 간격이야? 3 간격이 되겠지. 3,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얼마야? 일반적으로 3n 플러스 1로 적으면 되겠네. 얘는 자연수 30보다 작다. 29보다 작다. 얘는 몇 개다? 9개가 되겠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자, 똑같습니다. 얼마와 얼마에서 끊겨? 0하고 2분의 n에서 끊겨. 0하고 2분의 n에서 끊겨. 여기다 0 넣으면 얼마입니까? m이 되겠죠. 그 다음은 m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고, 하나는 얼마에서 끊기고 0에서 끊기고 하나는 2분의 m에서 끊겨요. 그리고 요 라인이 얼마라고? m이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이 뭐다야? 요 라인이 n이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말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요놈의 기울기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얘가 한 칸, 두 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 칸, 두 칸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다시 말해서 이 n이라는 값이 m을 기준으로 두 칸 올라갈 때마다 무언가가 발생할 거라고. 두 칸 올라갈 때마다 뭔가 발생한다 이 말이겠지. 정수에 대한 얘기는. 그럼 이해되니? 다시 말해서 요놈 간격이 중요하다. n-m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이런 소리입니다. 요것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를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 x의 개수니까 정확합니다. 단점이 하나 있네요. m이 여가 0이 있고 여가 2분의 m이 있죠. m이 홀짝에 대해서는 좀 다르겠네요. 홀짝. 짝수일 때는 여기서 두 칸씩 올라갈 거고
홀수일 때는 몇 칸씩? 한 칸, 세 칸 이렇게 가겠네요. 얘가 홀수이면 m이 홀수이면 2가 먼저 걸려야 되니까 여가 걸려야 된다고. 여가. 한 칸, 세 칸, 다섯 칸 갈 거야. m이 홀수이면. m이 짝수이면 몇 칸씩? 두 칸, 네 칸, 여섯 칸을 갈 거고.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요놈을 갖고 놀면서 이런 문제를 풀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것들이 오늘 몇 명이 안 됐다. 자, 오늘 숙제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스텝 1, 2. 스텝 1, 2에 경우의 수 예? 뭐? 안 보여. 쌤이 몇 개만 풀어줄 거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안 푼 것 중에 중요한 단어부터 할 거야. 쌤. 미안해요. 시험지 넣어야 돼. 시험지. 너 본인 거 시험지.